안녕하세요.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하품하거나 졸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강사나 발표자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없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중하지 않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하나?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의 시선은 다시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중은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궁금증이 생기거나 직접 참여할 때 집중합니다. 따라서 청중이 집중하지 않는다고 탓하기 전에 강사인 내가 집중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강의에 몰입하게 하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할 때 왜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강의의 첫 5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강사가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경력이나 오늘 전달할 내용부터 길게 설명합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청중은 아직 이 강의가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3가지를 묻습니다.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 강의를 들으면 무엇이 좋아지지? 그래서 내게 어떤 도움이 되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청중의 집중을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소통 강의라면 청중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경험과 연결되는 질문을 받는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시작됩니다. 인류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상대방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강의의 목적도 청중의 이익을 중심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말하는 3가지 방법을 알게 됩니다. 강의 제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처럼 왜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강의를 시작할 때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청중이 얻게 될 이익부터 말하십시오. 둘째, 긴 내용을 짧게 나누십시오. 사람이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강사는 청중이 1시간 동안 계속 자신만 바라보기를 기대합니다. 강의가 길어질수록 청중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까 온 문자에 답해야 하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점심은 무엇을 먹지? 이때 집중력이 부족하다고 청중만 탓해서는 안 됩니다. 1시간 강의라고 해서 1시간 내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긴 강의를 짧은 단위로 나누고 중간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10분 정도 했다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사례를 이야기했다면 2사람씩 의견을 나누게 해도 좋습니다. 화면만 계속 보여줬다면 잠시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보며 말해보십시오. 강의의 리듬을 바꾸는 것입니다. 말하기, 질문하기, 보여주기, 움직이기, 직접 해보기의 순서로 변화를 주면 집중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강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10분 정도 설명했다면 질문이나 사례, 활동으로 강의의 리듬을 바꾸십시오. 셋째,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십시오.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를 읽고 화면을 보고 강사의 설명까지 동시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가득한 상태에서 강사가 화면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청중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강사는 설명을 들으면서 화면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중은 화면을 읽는 동안 강사의 말을 놓치게 됩니다.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화면과
강사의 말 사이를 빠르게 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경쟁하는 정보를 줄여야 합니다. 사진을 보여줄 때는 잠시 보게 하십시오. 글을 읽어야 한다면 읽을 시간을 주십시오. 강사의 설명이 중요하다면 화면을 단순하게 만들고 청중이 강사를 보도록 해야 합니다. 강의 자료 한 장에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에게 과제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읽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옆 사람과 토론한 뒤 발표자를 정하세요라고 한꺼번에 말하지 마십시오. 먼저 자료를 읽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을 찾게 하고 이후 토론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지 말고 한 가지 활동이 끝난 뒤 다음 활동을 안내하십시오. 넷째, 듣게만 하지 말고 직접 참여하게 하십시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할 때보다 몸을 움직이고 대답하고 직접 해볼 때 더 집중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박수 2번 시작 이라고 말하면 2번만 치겠지요. 여기서 규칙을 하나 바꿔보겠습니다. 강사가 손가락 3개를 보여주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박수 2번 시작 이라고 외쳐도 여러분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기본 숫자인 3번을 쳐야 합니다. 다음에는 강사가 박수 5번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바로 앞에서 말한 숫자인 2번을 쳐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해보면 집중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웃기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시선을 한 곳으로 모으고 다음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육이나 강의 주제와 연결하면 더욱 좋습니다. 경청 강의라면 특정 단어가 나올 때 박수를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창의성 강의라면 볼펜의 새로운 용도를 3가지씩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통 강의라면 짝을 정해 상대의 말을 1분 동안 끊지 않고 들어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활동은 짧고 간단해야 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거나 강의 내용과 관계없는 놀이를 계속하면 오히려 주제에 대한 집중을 방해합니다. 좋은 활동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짧아야 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강의 주제와 연결돼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청중이 10분 동안 듣기만 했다면 질문하거나 말하거나 움직일 기회를 주십시오. 5째,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보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앞에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뒤에 앉은 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김민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진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강사가 우리를 보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강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름을 부를 때는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갑자기 지목해 창피를 주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이름 부르기는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정하고 연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눈맞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보지 말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골고루 바라보십시오. 한 문장을 말할 때 한 사람과 편안하게 눈을 맞춘 뒤 다음 사람에게 시선을 옮기면 됩니다. 강의는 많은 사람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과 나누는 짧은 1대1 대화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청중을 하나의 집단으로만 보지 말고 이름과 표정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중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의 집중을 끌어내려면 5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강의를 시작할 때 청중이 얻게 될 이익부터 말하십시오. 둘째, 10분 정도 설명했다면 질문이나 활동으로 리듬을 바꾸십시오. 셋째,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키지 말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하십시오. 넷째, 듣게만 하지 말고 직접 말하고 움직이게 하십시오. 5째, 청중의 이름을 부르고 편안하게 눈을 맞추십시오. 집중은 강사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청중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을 존중해주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강의에 집중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준비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청중은 왜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가? 어디에서 직접 참여하게 할 것인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 좋은 강사는 집중하지 않는 청중을 탓하지 않습니다. 청중이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도록 강의의 환경과 리듬을 바꿉니다. 마음을 열면 귀가 열리고 참여하면 집중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유튜브 검색창에 김태옥 스피치 TV 강의 스팟, 김태옥 스피치 TV 강의 스팟을 검색하시면 강의 분위기를 전환하는데 유용한 20여 개의 아이스 브레이킹과 팀 빌딩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집중도 높은 강의를 하고 싶은 선생님이나 강사분들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